반갑습니다. 어쨌든 제가 몇 년 전에도 무한국기술센터에 가서 뵌 적도 있긴 한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멀리서 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2시간 남짓 제가 번식과 송아지 사양관리에 대해서 좀 우리 농가분들한테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번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강의하는 순서가 소가 발정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걸 수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게 임신이 되고, 또 그 임신을 유지하면서 분만 과정 속에서 우리가 1년에 1두의 송아지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패턴을 역으로 바꿔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번식을 통해서는 공장에 제품을 생산하듯이 번식을 통해서 1년에 한 마리의 우량 송아지를 잘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송아지 생산을 잘 생산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임신이 유지가 잘 돼야 돼요. 임신이. 수정이 잘 되고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유지가 안 되고 유산이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본적인 얘기지만, 가끔은 조금 어이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조산이나 사산이나 이런 게 일어나느냐? 거기에 별표도 표시되어 있지만, 구제역 백신 접종 시 임신 후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는 많이 겪어봐서 임신 후한테는 백신을 좀 안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구제역 백신을 임신 후한테 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이나, 제가 공고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구제역 백신이라는 건 안 놓을 수는 없어요. 이 구제역 백신을 안 놓을 수가 없으면, 구제역 백신 안 놓으면 이게 큰 위험성에 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번식한테 구제역 백신을 일단 1년에 2회 접종을 하는데, 반드시 분만 후 10일 됐을 때는 한번 추가 접종을 해라고, 10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추가 접종을 한번 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때 접종을 안 하면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임신 초기라고 구제역 백신 안 하시죠. 임신 중기라고 새끼 들었다가 안 하시죠. 임신 말기라고 안 하시죠. 언제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분만하고 나서 분만한 지 10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어미소가 컨디션을 회복했을 때, 수정이 들어가기 전에 꼭 반드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라. 그리고 나머지 때에 맞춰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이런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임신 만삭 때나 중기 때 떨어뜨리는 일이 좀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임신을 잘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송아지가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난산 없이 자연적으로 순산을 해가지고 송아지가, 이쁜 송아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번식을 해보면 순산하는 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난산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한번 송아지를 분만 과정에서 폐사가 일어나면 자꾸 겁을 먹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조바심이 일어나면서 자꾸 분만 과정에 일정한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손을 대려고 그러고 조금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산을 하게 하려면 가능한 한 어미소를 편안하게 좀 자리깃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소가 찝쩍거리지 않게 좀 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분만하기 전에는 어미소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쨌든 자꾸 자리를 움직이고 불안한 행동을 하고 어미소가 꼬리를 들고 그 다음에 힘을 주고 1파수가 터지고 2파수가 터지고 하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들이 분만 과정에 있어서 꼬리가 들고 힘을 주면서 파수가 2시간 이내에 보여야 돼요. 그게 2시간 이내에 안 보이고 힘을 주기 시작한 지 굉장히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도 파수가 안 보이면, 그러니까 막말로 태포죠. 그게 안 보이면 뭔가 자궁이 꼬였거나 뭔가 분만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1파수가 터지고 나서 한 2시간 이내에 발목이나 2파수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자궁의 수축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나오는 것을 제대로 순산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나온다 그러면 순산이라 그러면 앞발이 보이고 그 다음에 코가 보이고 머리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 수의사가 경험하는 경우는 발만 보이고 머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주로 대부분이 난산인 경우인데 머리가 돌아간 경우예요. 돌아간 경우에 다리만 보인다고 해서 역산인 줄 알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꼭 송아지가 나올 때 앞으로 나오는 것인지 뒤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앞다리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없다고 해서 뒤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다리를 만져보고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데 분만할 때는 다리가 쭉 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앞다리는 뭉툭하고 뒷다리는 약간 뒤가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비절이라는 부분이 톡 튀어나와 있는데 그게 탁 이게 펼쳐지면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꼬리를 꼭 만져야 돼요. 꼬리가 잡혀야 뒷다리인지를 확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고 해서 뒷다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돌아간 상태도 있으니까 꼭 그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송아지를 잘랐다 하더라도 송아지가 설사를 하면은 또 폐사하거나 또 송아지가 또 정상적인 송아지가 안 되고 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좋은 초유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초유를 만들기는 분만하기 2달 전에 좀 도다미기기를 해야 된다. 도다미기기를 해야 된다. 영양소를 좀 도다미기기를 해야 된다. 요새는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고 그래서 도다미기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다미기기에 대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우리 농가에서 그 농어사료 양과 조사료 양을 구별을 그 양의 측정에 대한 급여량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료를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조사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식구는 모든 번식구는 3단계의 번식구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1단계가 뭐냐면
어미소가 임신해서 임신 7개월까지 정도가 1단계예요. 이 1단계는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제일 낮은 수준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미소가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때까지의 영양소 필요량은 기본적으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배합사료 기준으로 하루에 한 체중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하루에 3kg 정도. 그 다음에 체중에 따라 좀 틀리지만 볏짚량은 보통 한 6.5kg, 건물 기준입니다. 6.5kg 내외 정도. 보통 번식후가 450kg에서 550kg. 그게 기초적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임신 7개월서부터 분만까지의 단계입니다. 그 2단계가 돋아먹이기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플러스 1 단계라고 해요. 플러스 1 단계가 뭐냐? 농무사료하고 조사료를 각각 1일 기준으로 1kg 이내 범위 내에서 토다먹이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뭐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농사료가 3kg면 도다미기에서는 4kg, 또 3.5kg면 4.5kg. 그 전후로 해서 농사료, 조사료를 1kg씩 좀 더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좋은 나중에 태어나 2달 후에 태어날 때 우량송아지로 태어나기 위한 영양소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 단계에서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단계에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7kg에서 10kg,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 7kg밖에 안 크는데 임신 7개월에서 분만하기 2달 반까지는 20kg 이상의 태아의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영양소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성장을 잘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그 성장도 잘하지만 그 송아지가 우량 송아지로 크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역기관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주는 배합사료에서의 단백질과 또 조사료가 충분히 어느 정도 플러스 1 단계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임신해서 임신 7개월 동안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7kg밖에 안 크지만 임신 7개월에서 분만까지는 20kg 이상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좋은 초유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도다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초유를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도다미기가 필요한데 분만하기 한 달 전서부터 어미소의 유방이 불어나느냐, 초유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느냐를 우리 농가에서는 확인을 해야 돼요. 분만하고 나서 바로 그냥 젖이 떠가지고 초유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건 좋은 초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초유여야만이 좋은 이뮤노글로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먹은 송아지가 설사도 안 하고 어떤 설사와 호흡기에 대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다음에 나중 시간에 좋은 초유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설사를 없애려면 일단은 머리에 기억하실 게 도담의기기를 통해서 좋은 초유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 관계는 뭐냐면 분만 후 발정과 수정과의 관계에서 원신암포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원신암포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발정이 오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남포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게 언제서부터의 영양이 관계가 되냐면, 임신 7, 8개월 때서부터 주는 그 영양이 관계가 있어요. 그때서부터 원신암포가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분만할 때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면 발정이 잘 오고, 또 그걸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영양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타민 A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비타민 A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비타민 A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비타민 A는 어쨌든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분만하기 2달 전서부터 분만 후 2달까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비타민 A를 한 3, 4cc 주사를 놓든지, 아니면 매일 먹이는 양, 일정한 양을 분만하기 2달 전서부터 분만 후 2달까지 먹여야만이 그것이 분만할 때의 송아지한테의 영양소의 관리가 되고, 그 다음 분만 후에 또 자궁도 회복이 잘 되고 난소도 회복이 잘 돼서 발정 오는 관계도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담의기기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A에 대해서도 중요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임신 후는 질병이 없어야 돼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만 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신 후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소한테 다치든지 그러면 뭐 염증이 생기죠. 또 그리고 또 약한 개체들은 이렇게 보면, 잘 이렇게 보시면 약한 어미소의 개체에서 나온 송아지는 그 송아지 자체도 약한 개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다른 소한테 따돌림 당하고 좀 힘든 경우에는 좀 이렇게 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이런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